지사님, 네. 공직자가 꼭 지녀야 할 기본 자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너무 많은 간단하게 해보세요. 간단하게. 공직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렴해야 되고요. 공과 사가 분명해야 되고 특히 이익공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사님에게는 그러한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는데 그 지사님이 가지고 오신 농사, 거기 농지가 많이 있는데 농사 짓고 지금 계시나요? 거기 뭐가 계산군 청청면 후영리 일대 9,000평이라는 땅이 있고요. 작년에도 농지를 1,800평 넘게 구입했는데 작년에요? 예. 작년에는 구입한 적이 없을 건데요. 도정을 살피면서 그렇게 농사를 지을 시간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9,000평도 아닐 뿐만 아니라 네, 그러면 뭐 짓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농지를 농업경영을 이용하려면 농지법 위반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아드님이 짓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제가 사람들을 시켜서 조금 짓고 있습니다만은 안 지면 또 안 졌다고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농지법 위반 소지가 많다는 게 지역 정가에서 다 돌고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경치가 끝내주는 곳에 별장을 또 지었더라고요. 임업 작업용도 아니고 휴식 공간도 아닌 거주역 선막 알고 계시죠? 불법 아닙니까 이게?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네, 저기 산지에는 산지 그 경영관리사를 네, 알겠습니다. 10평 남짓 지었는데 그리고 그거에다 별정이라고 이렇게 법위반 처벌은커녕 계산군 지원도 받았더라고요. 계산군에 후영교에서 그 산막까지 직선 도로가 생겼는데 근처 마을은 다 비포장인데 거기 산막까지만 딱 포장도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그 도민들이 봤을 때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의원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또 하나 취임 직후에 지사님 소유 임야가 숲 가꾸기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가지고 벌목이 되었어요. 이거 특혜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답변할 기회를 제 신상에 잠깐만요. 제가 좀 드릴게요. 너무나 도지사직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다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도지사 소유 임야에 오랫동안 위치했던 묘지 5개가 헐값에 또 이장 조치가 됐어요. 그 묘지 주인은 분묘 기지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상대가 도지사라서 어쩔 수 없었다며 억울해합니다. 그때 도지사 대리인으로 처리했던 사람이 충북개발공사 비상임 이사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일일이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저한테 시간을 답변하기가 쉽지 않죠. 도지사님의 땅 사랑은 엄청납니다. 이게 이 도지사가 아니라 땅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난번 아까 뭐 오성 참사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 7월달에 도지사님 어디 가셨다겠죠? 서울 가셨죠? 아니 그때 작년 7월달에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도지사님 소유 땅 근처에 가셨죠? 맞나요? 어제 서울 갔다고? 15일 날이요. 그리고 사고 이틀 후에도 또 가시고요. 근데 참 어이없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참사 다음 날이 16일 날, 일요일 날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이 내부 결재도 없이 도지사 땅 근처에 있는 후영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입찰 공고를 냈어요. 휴일에 결재도 받지 않고 뭐가 급했는지 조달청에 공고를 올릴 만큼 급했나요? 도지사님 직접 지셨습니까? 오송 참사가 생긴 다음 날이에요. 말이 됩니까? 의원님, 저도 국회의원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덮어씌우고 이렇게 경강부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지사님, 제 명예와 관련된 제가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충북도는 직원 실수라고 하면서 직위해제 조치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을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그 직원 1년 반 지났는데 징계했나요? 안 했잖아요. 다 하시고 저한테 답변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말드릴게요. 징계 결정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16일 날 했습니다. 늑장 직결을 했고요. 그것도 추석 연휴 기간에 추석 전날. 이게 말이 됩니까? 공직자분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 명절을 안 세고 나와서 이렇게 얼마나 급했는지 1년이나 업히고 있다가 국감 일정
한 달 남겨놓고 급하니까 그것도 징계 처분은 오늘 국감이 있는 다음 날입니다. 처분 날짜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료 요구를 국회에서 하니까 급하니까 추석 연휴 한 달 전에 기한을 두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사님. 그리고 또 하나, 계산 토지를 구입하시면서 70% 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을 지면서 땅을 늘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한간에서는 개발 이익을 노린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 소유한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 용도 변경해달라고 계산군에 요청합니다. 면사무소, 군의원, 도의원들한테 민원도 놓고 진전서 놓고 또 하나 있습니다. 도내 25개 폐교 중에서 유일하게 후영리에 있는 대후 분교를 25억 들여서 숙박과 다목적 시설로 개발하도록 선정합니다. 도지사님 땅하고 1km 거리예요. 특혜 의혹이라고 누가 말해도 도지사님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는 의미가 뭡니까?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리적으로도 중심에 있고 물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도 중심에 있고 또한 이게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1500년이 넘은 그런 고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의미로 쓰인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논란의 중심에 서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정치인 특히 선출직의 말과 행동 처신은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신중에 귀하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표만 좇는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다. 정파적 이해와 파정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다.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참 이게 멋진 말씀이세요. 근데 진짜 그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소신을 갖고 여기까지 정치를 그런 했다고. 소신을 계속 가져셔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뭐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적절한 언행이나 처신은 더 이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향후에 도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치인 될 수 있도록 상처를 주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도민들 눈높이에 도정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그 소유한 그 서울 북촌에 있는 한옥주택을 두고 30억 돈거래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 30억 원을 충북에 있는 업체 미래에너지 산업이라고 빌렸더라고요. 돈을 왜 빌렸죠 그때? 말씀해 보세요. 집을 매각을 했는데 예, 이게 예. 논란이 돼서 그걸 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빌려서 일부를 돌려준 것입니다. 그럼 서울의 한옥 그 매각했나요? 그걸 해약을 해달라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언론이 이걸 물러나니까 해약해달라고 해서 그런 매각이 상태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매달이 못해. 그럼 안 그 됐습니다. 빌린 돈 30억은 어떻게 다 갚으셨어요? 원금.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주고 1년에 거의 1억이신데 주고 있습니다. 주고 예. 있으니까 그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현 정부 들어와서 혹시 북촌의 한옥집 이런 게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주저하시고 그런 건 아니죠? 제가 그 집을 산 네. 것은 우리나라의 그 한옥 보존 지역에 한옥을 네, 하기 위해서 치과를 순수한 만들기 위해서 네, 한 알겠습니다. 거지 그 순수한 의도는 않습니까? 다 알겠고요. 아는 일인데 그 돈을 빌린 미래에너지 산업이 페이퍼 컴퍼니 같아요. 보니까 유령에서 그 소유주 이태희 씨가 같은 주소에 그러니까 충청부터 청주 그곳에 폐기물 처리 시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폐기물 회사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돈을 30억 빌린 그 회사가요.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준 것이 이해충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 이런 거는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에 해당하고 14일 내에 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여러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 알고 계세요, 지사님? 저는 그분이 그 폐기물 처리를 네. 옛년에 십몇 년 전에 했다는 건 들었습니다만 인허가에 관련이 없다고 들었고요.
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됐습니다만 도청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계시면은 아마 해결이 도청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충북도에서 인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 과거에. 미래에는 뭐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직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의 면죄부 눈 가리고 아웅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 충돌 문제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충북에 있는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제보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지사님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이 많아요. 충정에서 그런 제보가 들어왔고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아까 얘기했듯이 도지사님께서 좀 더 도민들한테 희망이 되고 또 말과 행동 처신으로 오해가 살 수 있는 그런 건 없었으면 바랍니다. 네. 청장님. 네. 수사 기관으로서 경찰은 공명정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피고발인 되면 피의자가 되나요? 네, 고발 사건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사 중인 피의자와 함께 행사에 참석하거나 얘기 나누거나 함께 시간 보낸 적 계세요? 혹시 청장님? 만약 그렇다면 부적절한 거죠? 뭐 사안을 네. 자료 한번 보시죠. 지난 10월 7일 날 이곳 충북경찰청 우암홀에서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청장님이 참석하시고요. 이날 강연자는 김영환 충북지사입니다. 이때 도정 현안 특별 강연,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지금 김영환 도지사는 피의자인가요? 아닌가요? 현재 고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냐고요? 아니냐고요? 네, 당시에는 그 사안을 몰랐습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거죠. 예. 오송 지하철 참사를 해가지고 중대 재해처벌법으로 피의자 신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을 고가에 거래하고 관내 기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 고발돼가지고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청주지검에서 충북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됐고요.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방정부 단체장이라 감안하더라도 형사 피의자를 경찰청으로 불러와가지고 행사를 열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 오송 지하 참사의 피해자들,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정과 정의 상식에 부합합니까? 이거는 경찰청의 내부 감찰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봐요. 말씀해 보세요. 청장 말씀해 보세요. 네, 이 사안을 언제쯤 아셨나요? 그 김영환 지사가 피의자고 이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언제쯤 좀 인지를 하셨나요, 청장님? 네, 이 김영환 지사가 경찰청에 와서 특강을 한 거는 주체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시겠지만 자치경찰위원회는 도 산하 기관입니다. 장소가 어딘가요, 그럼 거기가? 여기죠? 네, 대상이 이제 경찰청 내부에서 수사하는 피의자를 수사하고 공명정대한다는 그 곳에서 피의자인 도지사를 만나고 사진 찍고 그러면 공정한 수사가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걸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청장님의 의중이나 저희 수사는 독립돼서 하기 때문에 뭐 증거가 검증돼. 그러면 다른 피의자들도 이렇게 만나거나 초청을 하거나 그렇게 대합니까? 그렇게 행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할 겁니까? 근데 제가 사전에 알았다면 좀 달리 사전에 몰랐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정도는 보고 체계가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요. 요 내용도 제가 제보받은 거예요. 내부에서요. 얼마나 그 경찰 직분에 충실하고 공명정대하게 경찰 직분에 충실한 분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법 강정에 안 맞는 겁니다. 피의자잖아요, 피의자. 업무 협조를 한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일반 직원들이 할 수는 있지만 경찰청장님이 현수막을 들고 찍고 강연을 받고 다시는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이런 특혜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공정하게 처신해 주기 바랍니다.